여러분, 한국의 휴게소에 가봤나요? 미국 출신의 자동차 리뷰 유튜버 제이크는 한국을 여행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미국에서 휴게소라고 하면 그냥 주유소의 화장실, 그리고 자판기 몇 대가 있는 곳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부터 제이크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광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백화점 수준의 쇼핑 공간, 호텔 뷔페 같은 음식점들, 안마의자부터 VR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그가 처음 한국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섰을 때 마치 대형 쇼핑몰에 온 듯한 착각을 했다. 스타벅스, 편의점, 유명 프랜차이즈, 그리고 엄청난 종류의 한식 메뉴들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게 정말 휴게소라고? 제이크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찍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진짜 혁신이라는 걸 깨닫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이크는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했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미국 휴게소는 솔직히 그냥 주유소의 화장실, 그리고 기껏해야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정도가 전부인데, 여긴 완전히 다르잖아. 그는 한식 코너에서 줄을 서서 떡볶이를 주문했다. 매콤한 소스에 쫄깃한 떡, 그리고 바삭한 튀김까지 곁들여 나오자 그는 감탄하며 한입 베어 물었다. 와, 이게 패스트푸드 퀄리티가 아니야. 미국 식당에서도 이런 맛 찾기 어려운데. 음식을 먹고 난 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면 카페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조용한 공간에 리클라이닝 좌석이 마련된 곳이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다니. 그는 잠시 누워 쉬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휴게소 곳곳에 마련된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었다. 대형 전광판에는 현재 교통 상황, 예상 소요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전부인데 한국은 이렇게 휴게소에서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이후 그는 한국의 교통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제이크는 계속해서 한국의 휴게소를 탐방하며 믿기 어려운 광경들을 마주했다.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의 여행지야. 그가 다음으로 발견한 것은 푸드코트 뒤편에 위치한 전망대였다.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종종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탁 트인 창문 너머로 강이 흐르는 장면을 보며 제이크는 감탄했다.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풍경을 감상할 일이 없지. 그냥 끝없는 도로와 트럭뿐이야. 그뿐만이 아니었다. 휴게소 안에는 지역 특산물 코너가 있어 각 지역의 명물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 신기한데 휴게소마다 개성이 다 다르네. 미국에서는 그냥 다 똑같잖아. 그는 마지막으로 스마트 휴게소 시스템이라는 안내판을 발견했다.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센서, 비 오는 날, 운전자를 위한 무료 우산 대여 서비스, 전기차 충전소까지. 와, 이 정도면 그냥 도심 속 복합 시설이잖아. 제이크는 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경험하게 된다. 바로 무인 주문 시스템과 자동 정산 시스템이었다. 그는 계산대에 줄을 서려다가 사람들이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해보기로 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니 금세 주문이 완료되었고 곧바로 스마트 호출기를 받았다. 미국에서도 키오스크 주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빠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 그뿐만이 아니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꺼내려 하자 무인 정산 시스템이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결제를 안내했다. 지금 막 출차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는 주차장에서 나갈 때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주차 직원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차를 멈추는 순간 결제가 끝났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다. 이 나라 휴게소 하나만 봐도 시스템이 엄청 체계적이야.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그가 한국 도로 위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긴급 출동 시스템이야말로 한국의 교통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사건이었다. 휴게소에서 충분히 쉬고 난 제이크는 다시 차를 몰고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차선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로가 진짜 매끄럽네. 패인 곳도 없고 신호체계도 정교해. 그런데 운전을 하던 중 그의 눈앞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저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미국에서라면 상황은 보통 이랬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 제각기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심지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차선을 변경하며 길을 터주었다. 고속도로 위에서도 좌우로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구급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넓은 통로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제이크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경찰이 직접 개입하거나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공익 광고를 해야 겨우 가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운전자가 순식간에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곧 한국의 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최첨단인지 몸소 경험하게 된다. 제이크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의 신호를 받은 듯 완벽한 타이밍에 차선을 비켜주고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매너나 도덕심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첨단 시스템이 이걸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도로 위의 전광판을 살폈다. 긴급 차량 접근 중. 양보 운전 바랍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교통 안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접근하기 몇 초 전부터 전광판이 전멸하며 차량들에게 양보를 유도했고, 동시에 차량 내비게이션에서도 긴급 차량 경로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 AI 기반 시스템인 거야? 그는 얼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AI 기반 긴급 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하면 교통 신호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내비게이션과 도로 전광판이 연계되어 최적의 이동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와,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이크는 잠시 넋을 놓고 있다가 다시 운전에 집중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가 직접 이 시스템의 위력을 체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제이크는 여전히 놀란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다시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멀리서 소방차 한 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차들이 길을 비켜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가 변하고 있었다. 제이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뭐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바로 앞쪽 교차로의 신호등이 즉시 조정되며 소방차의 이동 경로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동시에 다른 방향의 신호는 일시적으로 멈췄고 차량들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메시지가 뜨고 있었다. 설마 이게 다 연동된 거야? 그는 다시 검색해 보았다. 한국의 AI 기반 교통 제어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이동할 경우 도로 위, CCTV, 신호등, 내비게이션, 전광판까지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이었다. 즉, 구급차나 소방차가 접근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전방 차량은 사전에 경고를 받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긴급 차량이 오면 그냥 빵빵거리면서 차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한국은 아예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네. 그가 감탄하며 소방차를 바라보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타고 있던 차량 내비게이션에서도 긴급 차량 접근 경로가 표시되며 자동으로 최적의 차선 변경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 이게 내 차량도 연동된다고? 그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혁신적인 생태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경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이크는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모든 차량이 긴급 차량을 위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운전자들의 협조 때문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카메라를 켜고 기록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는 긴급 차량이 오면 도로 전체가 바뀝니다. 신호등이 조정되고 도로 전광판과 내비게이션까지 완벽하게 연동돼서 모든 차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가 감탄하며 말을 이었다. 미국에서도 긴급 차량이 오면 길을 비켜주세요라고 계속 홍보하지만 현실은 다들 당황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아예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미국도 이걸 배워야 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도로를 바라보았다. 소방차는 빠르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했고 신호는 다시 원래대로 복귀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감탄하며 지켜보던 제이크에게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몸소 체험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이크는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 감탄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직접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그는 앞차가 급정거하는 것을 보았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순간적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며 핸들이 흔들렸다. 젠장, 이런 상황이라니. 도로가 건조한 상태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살짝 켜져있던 노면에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차선을 바꾸려 했지만 옆 차선에서도 차들이 오고 있어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차량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고음을 울리며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와 동시에 차량이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며 완전히 멈춰 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 고속도로 전광판에 즉시 전방 급정거 차량 발생, 감속운전 바랍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고 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빠르게 속도를 줄이며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다. 제이크는 숨을 고르며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와, 이 시스템이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혁신적인 생태계였다. 하지만 이 감탄도 잠시, 그는 또 한 번 믿기 힘든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제이크는 간신히 차량을 멈췄지만 가슴이 아직도 쿵쿵 뛰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그가 급정거한 지 단 몇 초 만에 고속도로의 AI 교통관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위에 전광판이 깜빡이며 새로운 메시지를 띄웠다. 전방 500m 긴급 정차 차량 발생 감속운전 요망. 그리고 이 경고가 뜨자 주변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이며 차선 변경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작동하는 거지? 그는 빠르게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지능형 CCTV와 AI 센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 위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교통 상황을 조정해준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나면 최소 몇 분은 지나야 경찰이나 도로 관리국이 대응하는데 한국은 AI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네. 그는 도로 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더 놀라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그를 놀라게 했다. 제이크는 아직도 자신이 경험한 일을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그가 차량을 멈춘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도로 위에 긴급 출동 차량이 접근하고 있었다. 뭐, 벌써 온 거야? 미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대나 견인차가 도착하는데 최소 30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고가 감지되자마자 근처에 대기 중이던 도로 순찰차와 견인차가 즉시 출동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고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운전자님, 괜찮으세요? 도로 순찰대원이 차량으로 다가와 제이크에게 물었다. 제이크는 창문을 내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신 거죠? 순찰대원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 도로에는 실시간 사고 감지 시스템이 있어서요.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저희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이크는 다시 한번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한 혁신적인 생태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제이크는 한국의 초고속 긴급 대응 시스템에 감탄하며 도로 순찰대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도로 순찰차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다. 바로 견인차였다. 잠깐만, 내 차는 멀쩡한데 견인차까지 이렇게 빨리 왔다고? 견인차 기사는 내리자마자 태블릿을 확인한 뒤 제이크에게 다가와 물었다. 운행에 이상 없으세요? 혹시 점검이 필요하면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이크는 황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니요, 다행히 차는 멀쩡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사고를 이렇게 빨리 파악하신 거죠? 기사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이 도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사고 발생 시 AI가 차량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견인차나 정비 차량을 자동 호출하죠. 제이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미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서 견인차를 부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긴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순찰대원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도로 위에서의 사고를 최소한의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통체증을 방지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그 순간 제이크는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혁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제이크는 이미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 충분히 감탄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서비스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었다. 순찰대원이 떠나기 전 제이크에게 작은 카드를 건넸다. 이건 뭐죠? 카드를 살펴보니 QR코드가 적혀 있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사고 발생 시 대처법, 한국도로 긴급 서비스 안내, 그리고 오늘 있었던 상황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있었던 상황 기록까지요? 순찰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고 발생 후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사고 위치와 당시 교통 상황, 출동한 차량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제이크는 QR코드를 찍어 내용을 확인했다. 정말로 자신의 사고가 언제 어떻게 감지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긴급 출동이 이루어졌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와, 미국에서는 사고 나면 경찰 리포트 받으려면 며칠 걸리는데 여긴 바로 확인할 수 있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감탄했다. 단순히 사고 발생 후 빠르게 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운전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이 정도면 그냥 도로 위의 스마트 시티라고 봐야겠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제이크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통 문화가 가진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경험하게 된다. 제이크는 서울에 도착한 후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문화를 곱씹으며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한국의 쇼핑몰 같은 휴게소에 감탄했지만 이후 경험한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했다. 긴급 차량이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 AI 기반의 교통관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모습, 긴급 출동 차량과 견인차가 단 몇 분 만에 도착하는 신속한 대응, 사고 이후에도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제공되는 체계적인 사후 서비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상을 전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혁신이라고 느꼈어요. 여기는 단순히 차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하나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미국도 한국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편리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렇게 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인상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다. 나는 이곳을 다시 올 거야.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